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의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금 차트 보고요. 비트코인 선물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알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리플 보고, 리플은 이제 달러 차트와 원화 차트도 같이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금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1557달러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이 상승이 이 시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시파 조정 마무리하고 1파 상승, 그리고 그 1파에서 이제 작은 1파가 끝이 나고 지금 이제 이 작은 2파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조정은 그 지난번에 그 사쿠라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2011년도 고점과 2018년도 19년도 작년 고점 연결하는 그 추세선에서 비트코인이 쉬는 것처럼 지금 이제 금 차트도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상승이 지난번 그 13,900달러를 넘어가서 돌파시켜주고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한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쉬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금 차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은님도 이야기를 해줬고, 이때 이제 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월 6일에서 7일 넘어갈 때 이렇게 7,700달러의 갭이 있었는데, 1월 10일에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양봉 만들어주면서 갭을 이제 메꿔주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선물은 어느 정도 갭이 이제 메꿔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이제 달러 차트 볼게요. 먼저 일단 테더, 이 주황색이 테더 차트인데, 지난번에 올라오기 전에 이 7,700달러 돌파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더가 크게 이제 발행이 됐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일단 오늘 주봉에서 주봉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봉이 양봉으로 이 50주평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 20주평선이 저항 맞고, 20주평선 저항 맞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이 결국 이제 20주평선이 이 하락 채널 상단 추세 라인과 맞물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중간에 이제 50주평선 이탈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에 이제 50주평선 다시 위로 안착을 해주면서 50주와 100주가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 장을 만들었던, 보시면 2016년도 50주, 100주 골든 크로스 만든 이후에 이게 이제 A파, B파, C파죠.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C파 조정이 마무리가 될 때, 이때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50주와 100주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주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50주 평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하고, 좀 더 이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하락 채널 20주 평선을 돌파시켜서 하락 채널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상승장으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주봉에서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쌍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하락 채널을 이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상승이 4월달, 작년 4월달 이 상승, 지금 이제 1파 상승 해주면서 우선 이 4,200달러 돌파했던 것처럼 7,700달러 돌파시켜준 거고, 여기서 이제 2파 조정을 이렇게 50주 평선 저항 맞으면서 2파 조정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20주 평선 저항 맞으면서 2파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파 조정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을 해주면서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리플 차트 이따가 원화 차트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1파 상승 끝내고 2파 조정, 2파 조정까지 리플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3파 상승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파 상승 진행 중에 결국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와 같이 이렇게 크게 좀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간단하게 보고, 잠깐 이제 그러면, 일봉 차트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 21 이평선, 21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 121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2파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그 4월 달에, 2파 조정 받을 때, 그때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저 옆으로 약간 누우면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 쉬고 이제, 3파 상승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21 이평선, 빨간색 21 이평선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 이평선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좀 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22평선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노란색 추세선,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너스 차트 이제 볼게요. 69.53인데 제가 이제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보조지표 차트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 검정색으로 그려진 차트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위치가 2017년도 우리가 3월달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상승 채널에서 상승 채널 5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 상승 만약 쐐기 형태라고 하면 이 상승 쐐기 이탈해 주면서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주고, 보시면 이 빨간색, 여기서 빨간색 이평선을 두 차례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지고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 패턴이 지금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기간 자체도 이 1파 상승부터 5파 이 고점까지 체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2배가량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파 고점에서 다시 이 기간 급락이 나왔던 이 기간이 지금 기간으로 체크해보면 2배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꽉 찼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의 때가 왔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이 급락한다는 게 결국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채널에서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쌍바닥 찍고 이제 반등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우선 이제 목표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이 채널의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중심까지 올라와주고, 이때도 보시면 채널 중심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는 이 자리가 이 채널의 이제 상단부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 중심까지는 일단 알트 도미넌스도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 이제 3파 상승을 할 때, 리플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3파 상승을 할 때 이 채널의 상단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채널 중심이 55입니다. 55고 55는 지난 그 알트 도미넌스 고점이 이제 67이에요. 그래서 55란 얘기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그 알트코인들 위치가 지난 고점보다 좀 더 낮거나 지난 고점을 넘지 못하는 그 범위에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들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우리가 3파 예상하는 게 1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1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알트 도미넌스는 지난 고점이었던 이 67을 넘어가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주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알트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리플로 이야기했을 때 리플 1파 상승 지난 고점인 뭐 한 3.4달러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한 이 알트 도미넌스로는 한 채널 중반 55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비트 도미넌스는 그럼 45가 되겠죠. 이 지금 이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차트에서 45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의 중심 정도까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그때가 리플로 이야기하면 한 1파 상승, 1파 상승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도미너스 차트 같이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알트코인들 이제 위치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BSV가 흐름이 이제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추세, 2017년도 고점부터 이어지는 하락 추세를 지난번에 완전히 돌파를 시키고, 이렇게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이 저점, 이렇게 지지받는 라인에서 반등해주면서, 이 하락 채널까지 돌파를 시켰어요. 이 추세까지 돌파시키고, 돌파시킨 이후에 지금 박스, 상단에 이제 걸려있는 모습인데, 이 박스가 지금 이제, 잠깐만요. 일봉 차트에서 볼게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 박스 저항을 거의 이제 한, 6개월 넘게 박스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박스 저항을 한 번에 넘어가서, 아까 이제 보셨던, 50주 이평선, 아직까지 이제 50주 이평선 못 넘었는데, 50주 이평선, 그리고 이 36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넘어가 줄 거냐, 그래 박스 상단부로 완전히 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좀 쉬어주고, 상승을 쉬어주고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줄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이제 기다려줬다가,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대형알트에서 리플 같은 경우 20주 이평선에 아직까지 안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이 20주 이평선 안착할 때까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BSV는 좀 쉬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같이 타이밍을 맞춰주고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리플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도 싸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도 20주 이평선 밑에 있고요. 그리고 리플도 보시는 것처럼 20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이더리움하고 리플을 두 개를 또 놓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 XRP 이더 차트, 이더마켓 차트를 봤을 때, 이더리움 대비해서 리플이 또 이렇게 상승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는 리플로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저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리플로 이제 교체를 했고, 지금 가격으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비트코인 캐시를 10개를 매도했을 때, 지금 잠깐만요.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이제 29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29만 7천원 곱하기 이제 10개라고 하면 297만원인데, 297만원으로 지금 이제 리플 가격이 240원입니다. 그래서 12,375개를 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수할 수 있고,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리플이 올라와서 다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교체하실 분들은 뭐 1대 1000을 기준으로, 예전에 마법천사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부분인데, 1대 1000을 기준으로 그 1대 1000보다 만약에 리플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10개당 12,000개잖아요. 이 얘기는 10개를 했을 때 10,000개를 교체를 못하는 그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리플을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각자 기준을 정해서 비트코인 캐시랑 리플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기준 정하신 다음에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1대 1000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매도해서 리플 산 다음에 다시 이제 1대 1000이 됐을 때, 아니면 1대 1000보다 좀 더 리플 가격이 올라와서 유리해졌을 때,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리플이 한 300원 됐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그대로 29만 7천원이라고 하면, 그와 같이 그때는 이제 리플을 매도해서 다시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하게 되면 리플 개수를 10개 기준으로 한 2300개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 교체 매매할 때도 항상 그 홀딩 물량은 유지를 해주면서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 차트 받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볼게요.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비트코인 캐시, 아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주 평선 위에 안착한 상태에서, 이 박스 상단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으로 이야기하면 0.024까지, 지난번 이 박스에서, 이 박스 하단부였던 이 라인까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올라온 겁니다. 50주 평선 위로 안착하지 못했지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비교해도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 좀 더 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나는 이제 리플은 싫고 이더리움하고 교체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교체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캐스틱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주평선에 안착을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때도 20주평선 안착한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번에 20주평선 올라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저점 높인 상태에서 크게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0.024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부 0.024 라인을 넘어가 줘야지 안전하게 상승장으로 이더리움도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BTC 차트 볼게요. 리플 BTC 차트 또 이제 비슷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추세는 돌파했습니다.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는 돌파했고 돌파한 이후에 지금 추세선 따라서 눌러주고 있는데 결국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 추세 돌파한 다음에 추세선 따라서 눌러주고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왔던 이 위치에 지금 이제 리플이 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봐도 리플이 지금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갈 주봉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치상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위치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교체 매매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이제 볼게요. 현재 0.21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4시간 봉 차트고요. 먼저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362평선 보라색 이 362평선 저항 맞고 떨어진 다음에 하락세기 돌파시켜 주면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해서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 작년 4월 달에 1파 상승부터 6월 달 그 5파 상승했던 그 모습에서 1파 상승하고 그 다음에 2파 기간 조정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파 가격 조정을 거친 거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돌파시켜 주면서 지금 이제 3파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3파 상승이 흐름이 좀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 지난번에 이 52평선과 202평선 골든 크로스 날 때 한번 이 하락세기 큰 하락세기 돌파를 시켜줬고요. 지금 보시면 이 100이동평균선과 200이동평균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362평선을 넘어가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위치를 리플 589님이 그 해외 유튜버가 올려준 차트를 이제 공유를 해줘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고 이렇게 이제 프랙탈로 봤을 때 4시간 봉 차트에서 2017년도 그림과 물론 이제 모양이 동일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이 20, 21, 22, 23, 24 그 이후에 25, 26, 27, 28, 31까지가 24보다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보시면 24까지 내려온 건 맞고요. 그 모습 이제 23 이때 위치보다 지금 이 위치가 이번에는 더 낮았습니다. 더 낮은 상태에서 진행을 시켰는데 일단 주요 이렇게 변곡점들 주요 이제 지지 저항 라인들 이런 패턴들은 같은 이 번호로 이제 카운트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32, 33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2, 33 이 라인 이제 돌파했다라고 여기 이제 동그랗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이 34까지 상승해주는 이 모습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아까 그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했던 그 관점하고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32가 비트코인 그 작년 4월달 1파 상승 그리고 33이 2파 조정 그 다음에 34가 3파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5가 카운트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4파 조정 그 다음에 36이 5파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랙탈 관점에서 차트를 이제 비교해서 올려준 것까지 이제 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 리플 원화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뭐 이제 설명은 크게 이제 다르진 않은데 일단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이동 평균선과 이제 200이동 평균선 아직까지는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러 차트보다 약간 늦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이 원화 차트 그림도 결국에 이제 아까 달러 차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 비트코인 차트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 이 2파 조정 2파 조정 끝내고 3파 상승 3파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3파 상승 초입이 확실하게 이제 보여지려면
결국 이 보시면 제가 이제 이평선을 이제 120에서 100으로 바꿨습니다. 이 100 이동평균선이 200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줬을 때 이렇게 크게 비트코인 상승해 줬던 것처럼 일봉에서요. 마찬가지로 리플도 이 100 이동평균선이 200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때 그때 3파 상승에서 이제 큰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확실하게 이 지난 고점이었던 이 250 4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원화 차트도 일단 이 추세,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는 돌파가 됐기 때문에 2파 조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1파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2파 조정을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이걸 이제 리플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저점 찍고 올라와주면서 3파 상승 진행 중에 있다. 저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꾸준히 높여줌에도 굉장히 올라와주고 옆으로 수렴하고요. 올라와주고 옆으로 수렴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뭐 안 올라가는 그냥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 100 이동평균선이 200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줄 때는 이제 큰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 차트까지 보고 Q&A 한 2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고양이 집사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책을 읽고 투자 관점에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레바논 출신 유명 트레이더로 활동했고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와 같은 대하락장마다 큰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테일 리스크를 꼭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절대 상식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났을 때 피해가 치명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확률이 희박해서 무시하지만 종종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총알이 하나 들어있는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면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할 때 단순히 기대값만 계산해서 게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마진 거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뭐 희박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마진 거래를 통해서 하락 배팅을 했을 때 지난번처럼 CGP 펌핑 하루에 비트코인이 40% 올라가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 거죠. 희박한데 그런 경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그 전에 CGP 펌핑 나오기 전에 급락했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롱으로 만약에 레버리지를 좀 안전하게 한다라고 해서 뭐 한 5배 이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진콜 당해서 한 번에 청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의 어떤 실수로 완전히 게임에서 내가 퇴출이 되는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진거래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선했던 것은 이것을 이제 투자에 접목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난다면 보상이 폭발적인 것을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이 돈이 없어도 나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일정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블랙스완이 발생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나심 탈레브도 이러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양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나심 탈레브가 이야기한 드문 경우지만 한 번에 완전히 그 양매수 그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옵션 매매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양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거의 돈을 벌다가 한 번의 변동성으로 1년 내내 벌었던 또는 뭐 2, 3년 내내 계속해서 양매도 쳐서 벌었던 돈을 한 번에 이제 다 잃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로도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하면서 약간 보험의 성격으로 일정 부분 그냥 매달 뭐 풋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풋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옵션 풋 매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옵션 풋 매수 같은 경우는 그 시간 가치가 있고 그 상품이 결국 매달 결제가 안 되면 그냥 꽝으로 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잃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내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간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투자하는 암호화폐가 뭐 개발이 안 돼서 시장에서 아예 퇴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면서 품매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읽어보면 나심 탈레브식 투자에 가장 적절한 것이 코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비상식적인 확률도 아니지만 투자 수익은 어떠한 파생 상품도 부럽지 않을 만큼 폭발적이어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나심 탈레브도 비트코인 지지자이던데 벌써 조금씩 투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밀리 여러분은 어쩌면 나심 탈레브급의 해안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겠군요.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고양이 집사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해당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결국에 이제 없어지지 않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이제 높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그래서 항상 암호화폐 투자를 하더라도 분할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 아무리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해도 일정 부분의 알트코인들, 특히 대형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종목 담아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또 내가 알트코인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담아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만약에 상승했을 때는 한 종목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꽝이 돼도 그 부분을 다 커버하는 상승을 하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의 몰빵보다는 소액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다른 알트코인이든 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씩은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그 키스 더 코크 문님이 올려주신 이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올려주신 기사가 이 제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자체 디지털 통화를 시작합니다, 라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과 코넬 로스쿨 교수가 뉴욕의 은행에 대해서 디지털 통화 수립할 것을 제안을 이제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지자체에서 이제 화폐를 각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하고요, 또 지자체에서, 그리고 각 회사들이 또 달러에 기반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원화에 기반한 법정화폐에 기반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제안만 했지만 통과가 되고 실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기존의 법정화폐의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허용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허용해주는, 예를 들어서 리브라가 허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아마존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게 허용이 된다거나, 또 각 지역에서 뉴욕이면 각 주에서 미국 같은 경우 각 주에서 이런 지역 화폐가 만들어지는 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존 법정 화폐 가치를 급격히 이제 0으로 만드는 것에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기사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에릭 유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자신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기반한 논리와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음모론이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냐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떠한 헤게모니로 신용화폐를 찍어내는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누가 찍어내는지, 그 기축통화가 어떠한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미국은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달러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장 거대한 사기이며 음모론 그 자체입니다. 현 신용화폐 체제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제가 볼 땐 이 문장이 더 음모론적입니다. 반드시 실물자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금을 기반으로 한 다음 타자 화폐가 등장할 것은 필연적입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이 말도 안 되는 결제지불 시장에 뛰어들어오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이상하리만큼 현금 없는 사회란 구호를 외쳐대는 전 세계적 시류를 염두에 둔다면
그 다음 화폐는 거의 필연적으로 디지털 통화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통화는 모든 통화를 아우르며 가치를 전송하는 브릿지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일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왜 단일 통화여야 하냐고 묻는다면 말이 길어져서 생략할게요. 물론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그 디지털 단일 통화를 XRP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위치를 노리고 설계된 게 아니라면 이상하리 많지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는 그 사업적 행보 때문입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나 추론 없이 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 단일 통화는 XRP라고 하는 것은 음모론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과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은 퍼즐들이 맞춰지는 사실들로부터 추론되는 결론을 단순한 음모론이라 치부하기에는 현 신용화폐 시스템 자체가 음모 그 자체입니다. 대개 인류사의 많은 사건들은 음모론이라 치부되는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가 진실로 밝혀지며 역사로 증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책임하게 흘러다니는 수많은 거짓 썰들 중 진실이 무엇이냐를 팩트를 기반으로 한 논리와 추리로 가려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수많은 가능성 있는 음모론들 중 하나는 반드시 진실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XRP가 주인공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이진 않습니다. 단지 아닐 가능성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이 뭐 음모론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음모론이다. 제가 어떤 분은 페드 이야기만 꺼내도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페드가 민간 기관이냐,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에릭유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데, 지금 달러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캠이다, 계속해서 그냥 찍어내니까요, 이게 이제 더 스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제 법정화폐가 가치가 0으로 될 수 있냐, 법정화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나와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화폐도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되면서 사용이 될 거다, 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릭유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실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아닌 것들도 상당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실제로 됐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일이 실제로 됐을 때는 그때는 가격은 이 가격에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낮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현실화 됐을 때는 가격은 이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 잠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실제로 나중에 그 가능성들이 현실화 됐을 때 폭발적인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